예, 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어라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밝혀라. 남의 허물은 덮어라. 미안하면 사과하라. 억울하면 내려놓아라. 베푼 은혜는 잊어라.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마라. 고통은 감사하라. 행복은 주의하라. 자신이 잘한 것은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잘한 것 자체를 기뻐하라. 남이 잘한 것은 기뻐하고 널리 알려라.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경 꺼라.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신경 써라. 긍정적이고 신중하고 심플하고 겸손하고 친절하라. 이와 같이 진정한 인간이 되어라.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주군 9개면 소재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소소한 이야기 시간에 경남 합천군 초계면과 적중면의 운석 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용암면 문명리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명리는 걸을 문에다가 밝을 명, 말리자를 씁니다. 문명리는 대구에서 성주대교를 건너 용암면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 지역입니다. 마을 환경은 서북쪽에서 동류하는 이천의 하류 지역으로 동쪽에는 넓은 후포 평야를 차지하고 있고 서북쪽에는 높고 낮은 산들이 마을을 싸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선남 도성리에서 용암 소재지를 지나 고령 운수로 향하는 국지도 67호선이 지역 중앙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서북의 산야에서 흘러내린 물이 대명천과 문산천을 이루며 천변에 조성된 농경지는 비옥하여 참외 재배 등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시대에는 대동방에 속한 지역으로 방이 면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대동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동면의 문산동, 대명동, 후포동, 관산동 각 일부를 합하여 문명동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그 후 면통 폐합으로 용두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또 용두면이 성안면과 합하면서 용암면으로 개칭되고 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문화유적은 1번지 마을의 동북쪽 야산의 문명리 고분과 동네인 1609년에서 1687년까지 생존한 만성자 정우를 추모하는 제사인 만성제가 문산마을 중앙에 있으며 대명동에는 중국 명나라 절강성 사람으로 임난 때 원군으로 파병되어 기화한 1566년에서 1646년까지 생존한 서학과 1572년에서 1643년까지 생존한 심은용을 추모하는 제사인 풍천제와 유협이, 대명단 등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해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문산마을에는 정조 때 칠곡 양목에서 이 마을에 입향한 신현의 후손인 평산신씨와 정우의 후손인 동래정씨가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대명동에는 서학의 후손인 절강서씨가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해김씨와 밀양박씨 등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마을 행정구역은 2개 행정리에 문산리, 새마리, 1번지, 벌미리, 더너리, 대명동 6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274가구의 인구는 644명입니다. 문명 1리에는 문산이 있습니다. 문산은 고를문과 매산을 씁니다. 마을은 국도 30호선인 선남 도성리에서 용암으로 들어오는 첫 마을로
마을 앞 동남쪽에는 넓은 후포평야가 있습니다. 마을 뒤에는 104.3m의 문산이 솟아 있어 여기서 내려온 산맥이 마을의 남서북 세면을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1667년경 문남정이 마을에 입항하여 자기 성을 따서 문산이로 하였다고 전해옵니다. 또 정조 때 칠곡 양목에서 평산인 신현이 입항하여 학문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 산처럼 배출되어 마을을 빛나게 하라는 뜻에서 문산이라 하였다고도 전합니다. 마을에는 조선 후기 수직으로 첨지 중추부사에 제수된 1609년에서 1687년까지 생존한 정우를 추모하는 제사인 만성제가 마을 중앙에 있습니다. 건세 인물로는 성주축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을 창립하고 농촌 계몽운동에 헌신한 배가 김경림과 그 아들 국전에서 대통령상과 프랑스 국제미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창락 화백이 이 마을 출신입니다. 마을 성씨는 동네 정씨와 평산 신씨가 세거해 오고 있으며 이 외에 김해 김씨와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120가구의 인구는 250명입니다. 그리고 세마와 세마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은 문산에서 용암 소재지로 향하다가 약 200m 지점 도로 서편 고란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로 남서북 3면은 산으로 쌓여 있습니다. 동쪽은 2000 하류까지 넓은 후보평야가 있어 참외와 경제 작물이 주민들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문산 마을 주민 일부가 농토를 따라 한 가구씩 마을 건너 남쪽 너머 골짜기로 이주한 것이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마을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문명 1위에는 대명동과 대문골이 있습니다. 대명동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와서 귀화한 성시인 절강서씨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은 국지도 67호선상에 놓여있는 기산교에서 서편으로 난 마을길을 따라가면 명신섬유가 있는 삼거리 지점에서 우측으로 대명천을 따라가다 가장 안쪽 137.6m인 군성산이 아래 남동양한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모여 살던 곳으로 1597년 정유재란 때 명나라 장수 유격파 중인 절강인 1566년에서 1646년까지 생존한 서학과 유격 중군인 절강인 1572년에서 1643년까지 생존한 시문용이 전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귀화하여 이곳에 터를 잡고 살면서 마을 이름을 대명동이라 하였다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 중 절강선씨가 이곳에 살았다 하여 대명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전합니다. 대명동이 구전되면서 이곳을 대문골로도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마을 뒤 산록에는 서학과 심은용을 추모하는 풍천제와 두 사람의 유업이가 있으며 마을 북쪽 산 능선에는 두 사람의 고향을 그리워하여 단을 설치하고 고국을 향해 망배한 대명단이 있어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배례하고 있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성씨는 서학의 후손인 절강서씨들이 집성에 살아오고 있으며 또 서학의 사위로 성주 석씨의 시조가 되는 석천이 이곳에 살았다 하며 묘소도 이곳에 있으나 자손들은 모두 흩어지고 없습니다. 30여 가구의 인구는 90여 명입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있습니다. 덩어리는 오를 등 고기어 마을리자를 씁니다. 마을은 국지도 67호선 도로에서 서편으로 난 마을길을 따라 대명동으로 향하다 중간 지점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자연 환경은 서쪽 쪽에서 흘러내린 대명천이 마을 앞을 지나면서 길게 산박골의 농경지를 형성하고 있고
동남쪽에는 달곡지에서 발원한 문산천이 운산천과 합수하여 삼각지를 이루면서 주변의 농경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을 뒤편에는 북에서 뻗어내린 산 등성이가 마을을 두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약 50년 전 남진이 이주해 살게 되면서 동네를 이루었다 하며 동네 앞에는 늪이 있어 홍수 때마다 낙동강물이 범람하면 물고기가 많이 올라와 덩어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덩어리가 구전되면서 음이 변하여 더너리로 되었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더라전 넓은 마을이란 뜻의 넓이라 변하여 마을 이름이 되었다 하며 이 외에도 이 마을은 동락리, 기산리에서 이 마을을 거쳐 질맥제를 넘어 선남과 성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하여 더나리라 부른 것이 더너리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동네 정씨와 경주 최씨가 있으며 37가구의 인구는 8명입니다. 그리고 벌미, 봉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봉산은 벌봉자에다가 매산을 씁니다. 벌미 마을은 문명 1, 2 문산에서 면 소재지로 향하다가 약 700m 지점인 구도로상에 있는 배곡의 동남쪽 벌매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서쪽으로 벌매산을 등지고 있어 국지도 67호선 도로에선 보이지 않으나 동남쪽으로는 후포평야가 넓게 있어 멀리 백천과 신천의 하루 구역까지 조망권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평야지의 농촌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7, 8월 홍수 때는 낙동강물의 범람으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면치 못했으나 낙동강 연안 개발 사업이 완공된 후 농경지가 옥토로 변하여 지금은 참외와 오이 재배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여러설이 전해오며 첫째, 마을의 앞들이 매년 수해로 농사를 그르치자 1910년경부터 농사 대신 양봉을 많이 한 데서 봉산이라 불렀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마을이 윤택해지면서 딴 곳으로 이사가서 그 모양이 벌집에 벌이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 같다 하여 봉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전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벌미의 지명은 벌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마을 앞 후포평야의 넓은 벌판가에 있는 매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벌매라 한 것이 벌미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마을 성씨는 순흥 안씨와 동네 정씨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번지가 있습니다. 문명리, 기산리, 운산리가 경계를 이루는 지점인 예치방도 변에 있는 마을로 현재 문명 1위 마을회관이 있는 곳입니다. 마을 가구는 3, 4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 유래는 이곳이 운산리 1번지와 기산리 1번지 부근에 이루어진 마을이라 하여 1번지라 부른 것이 마을 이름으로 굳어지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마을 환경이 국지도 67호선을 확장하기 전에는 마을이 도로변에 있었으나 지금은 도로를 마을보다 높게 돋아 마을이 도로 아래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입니다. 문명 1위의 1번지에는 문명리 고분이 있습니다. 마을 동북쪽 야산계곡 상단에 석광묘 일기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석각은 활석을 평적하여 벽을 축조하였으며 규모는 길이가 220cm, 넓이가 90cm이고 상부는 유실되어 깊이 50cm 내외만 잔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 1, 2 문산에는 만성제가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동남향하여 있으며 효승과 우이로 이름난 동네인 정훈, 정우, 정잠, 삼형제 중 정우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50년에 세운 제실입니다. 그리고 빨래 파위의 전설이 있습니다.
낙동강 연안 벌개산 언덕 아래 빨래바위가 있었는데 이 마을의 문남정이 임종 때 벌개산 빨래바위가 문산마을과 마주보면 인재와 부자가 없을 것이니 재앙을 막으려면 다가오는 2월 물망새 날 첫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마을 앞 덜에 살아있는 나무 수목으로 벌개산 빨래바위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이에 마을 동민이 동원하여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재와 부자가 속출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문명 2리 대명동에는 풍천제가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절강성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파병되어 기화한 서학과 심은용을 추모하기 위해 1834년 사림에서 건립한 제실입니다. 그리고 대명단이 있습니다. 마을 북쪽 뒷산에 있는 동수로 경사진 능선상에 석축을 쌓아 만든 가로 415cm, 세로 407cm의 제단입니다. 중앙에 가로 86cm, 세로가 71cm, 높이는 23cm 제단이 있고 앞면에 대명단이라 크게 새겼습니다. 정유재란 때 원군으로 참전했다가 조선에 귀화한 심은용이 대명동에 정착하면서 처음 단을 세워 분양하였는데 그 후 함께 도래했던 초해창의 후손과 속성의 후손이 분양에 참여하였습니다. 1700년 명나라 의종이 죽자 단을 개축하고 명나라 태조, 신종, 의종의 기일에 모혼, 평갈송의 후손과 팽우독의 후손, 시등과의 후손이 참여하여 지금까지 배양해 오고 있습니다. 심은용 유호비가 있습니다. 문명리 풍천제 앞에 서학 유호비와 함께 있습니다. 전체 높이는 314cm, 비신 높이는 189cm이고 이수와 기부를 갖춘 일반형입니다. 숭정기원 후 정미 5월의 기록이 있어 풍천제를 건립한 후인 1847년에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심은용은 명나라 절강 출신으로 1592년 임진왜란 때 참전하여 귀국하지 않고 성주에 정착하였습니다. 정조 때 병조 판서에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학 유전비가 있습니다. 유호비가 있습니다. 풍천제 앞 심은용 유호비와 함께 있습니다. 심은용의 비와 동일한 형식이며 전체 높이가 308cm, 비신 높이는 178cm입니다. 임자 1월에 기록이 있어 심은용 유호비보다 5년 뒤인 1852년경에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풍천지에 제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선희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맺지 못한 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만 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인생에 못한 사랑, 인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용안면 중거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거리는 가운데 중자, 클 거자, 마을 리자를 씁니다. 중거리는 용안면의 최북단에 있으며 면 소재지와는 약 1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형은 동서로 길게 타원형을 이루며 북쪽으로 해박 486.5m의 대왕산과 425.4m의 대성산의 산맥이 굴티제까지 이어져 있어 산 능선을 경계로 성주읍과 명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으로는 낮은 산봉을 경계로 선남면 장항리와 명포리와 접해 있습니다. 지역의 남서쪽에는 556.1m의 성암산이 높이 솟아 있어 마을 전체가 고지대 구릉지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촌 마을로 과수와 축산, 밭, 작물이 주민들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통은 성주읍에서 용안면, 현풍을 연결하는 지방도 905호선이 지역의 중앙을 통과하고 있고 화진계 마을에서 선남 장항리를 연결하는 204호선 리도와 장작골 마을에서 지수골 마을을 연결하는 301호선 농도가 주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주요 하천으로는 지수골 마을 아래에서 시작하는 지방 2급 하천인 봉암천이 동쪽으로 흘러 선남 도성리 앞에서 백천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마을 유래는 조선시대에는 초곡방에 속한 지역으로 방이 면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초곡면이 되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초곡면의 중기동, 화진계, 자수동, 장작골, 시수동 등을 합하여 중거동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면 통폐합으로 초곡면과 조곡면을 합하여 성안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또 성안면이 용두면과 합하여 용안면으로 개칭되고 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중거리라는 리명은 중기동의 중자와 장작골의 한자인 대거동의 거를 취하여 마을명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옵니다. 마을의 문화유적으로는 지수골 마을에는 중국 송나라 때 유학자인 주희를 모신 자양수당이 있어 매년 봄에 사림들이 모여 행사를 지내며 마을 앞 도로변에는 순창인 설무성의 아내로 순절한 김부열의 정녀 비각이 있습니다. 장작골 마을에는 1727년에서 1774년까지 생존한 정선인 정선봉 이하 조상들이 묘호
묘소수호와 묘제 때 제숙을 위해 후손들이 건립한 경사제가 있습니다. 중기 마을에는 조선 후기 유학자인 성산이인 배만평을 추모하는 동산제가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성주이시, 정선정씨, 신안주씨, 고령신씨, 성산배씨와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한개 법정리에 장작골과 사수동, 지수골, 화진기, 중터 등 5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63가구의 인구는 108명입니다. 그리고 장작골, 대거동이 있습니다. 장작골은 씩씩할 장자에다가 놈자자, 골곡자를 씁니다. 마을은 군내에서 가장 오지인 산간 벽촌에 해당하는 마을로 486.5m의 대황산과 556.1m의 성암산 사이의 해발 약 350m 높이에 있습니다. 마을은 네 면이 산으로 둘러쳐져 있고 골이 깊어 난세에 도학을 즐기는 은둔 처사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에는 주로 약초와 뗄나무를 채취하여 생계를 이어왔으나 지금은 특용작물 재배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처음 임진왜란 때 난을 피하여 깊은 산골인 이곳에 밀양박씨, 정선전씨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이름은 처음 이곳에 큰 개울이 동으로 흐른다 하여 대거동으로 불렀으나 그 후 이곳에 부자가 끊이지 않아서 이웃 동네 사람들이 장작골이라 부른 것이 마을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장작골은 부자와 관련 있는 지명이 아니고 장잣골이 변화된 것으로 원래의 뜻은 작은 잣골이며 이곳은 성주읍 성산리에 있었던 성산산성의 관망초소인 대왕산 아래에서 장작골이라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문화유적은 정선전씨들이 1727년에서 1774년까지 생존한 전선봉이 이하 조상들의 1937년 건립한 경사제가 있습니다. 성씨는 밀양박씨, 정선전씨와 신안주씨가 다스입니다. 근래 전원주택에 들어서고 있어 앞으로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수골이 있습니다. 지수골은 설기 지자에다 물숫자, 골곡자를 씁니다. 성주읍 성산리에서 굴티제를 넘어 용암으로 향하는 지방도 905호선이 굴곡을 이루는 도로변에 동양으로 한 마을로 장작골 마을의 덜머리에 있는 산간지역이 됩니다. 마을 유래는 서쪽 장작골에서 내려오는 큰 개울물이 골짜기에 가뭄이 들지 않게 지혜를 지녔다 하여 지수곡이라 부른 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마을 이름과는 달리 큰 가뭄에는 가뭄을 겪고 있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축산과 과수, 밭작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골 마을 아래 지수골에는 중국 송나라 때 성리학자인 주희를 추모하여 성주 유림들과 후손들이 영당과 함께 건립한 차양서당이 있어 매년 유림들이 향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 앞 도로변에는 김영 김씨 가문의 딸로 설씨 가문에 출가하여 순절한 김열부 정녀 비각이, 그리고 아래 지수골 동편에는 건년의 마월리에서 옮겨온 의선 김씨 효열 비각이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조선 순조 때 경남 의령에서 성주에 입항한 설남의 후손인 순창설씨와 1700년경 계령, 지금의 김천입니다. 에서 이곳으로 입항한 주강성의 후손인 신안주씨와 밀양박씨, 성산배씨, 김영김씨가 있습니다. 사수동은 물이름 사자, 물숫자, 골동자를 씁니다. 중거리에서 마을리로 넘어가는 고개 도로 아래에 있는 마을로 서쪽으로 성암산의 치맥이 둘러있어 주민들은 봉암서당, 봉암 천변인 지단골과 음다르들의 농경지를 이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동네 가운데를 흐르는 개울물이
콧물 떨어지듯 서서히 흘러 가뭄이 들지 않는 동네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합니다. 또 사수는 수수와 함께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의 지명입니다. 공자와 관련된 지명을 마을 이름으로 한 것이라 전합니다. 마을 성씨는 김영 김씨와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진계가 있습니다. 꽃화자 참진자 신의 계자를 쓰고 또 화진기가 있습니다. 꽃화자 참진자에다가 터기를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전기는 한자를 달리 하는데 꽃화자에다가 밭전자에다가 터기를 씁니다. 마을은 용안면에서 성주읍으로 통하는 북쪽 관문으로 굴티제를 경계로 성주읍 성산리와 접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지방도 905호선 도로 아래 남양하여 있으며 동으로는 농도 302호선과 리도 204호선이 선남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처음 사철꽃이 많이 피는 언덕이라 하여 화전기라 불렀다가 점차 와전되어 화진계, 화진기로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은 화전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을은 처음 중터의 배봉의가 1930년 조성한 마을이라 하고 또 약 100년 전 지수골과 중터 사람들이 이주해 살기 시작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합니다. 성주배씨가 집성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터와 중기동이 있습니다. 마을은 화진기에서 동쪽으로 난 농도 302호선을 따라가면 북쪽은 산으로 가려 있고 남쪽은 봉암천이 동요하면서 천변에 비교적 넓은 농경지인 섬안들이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산간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마을 위치가 장작골에서 시작한 개울물이 지수골을 거쳐 골짜기 따라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마을 아래인 밤실까지 가는 거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특히 리명인 중거리는 마을 이름인 중기동과 장작골인 다른 이름인 대거동을 합해 중거리로 하였다고 전합니다. 마을 지명이 비교적 평지를 이루고 있어 주민들의 참외와 과수, 벼농사를 주소득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여죽은 마을 동쪽 산기슭 아래서 조선 후기 유학자인 성산인 배만평의 학덕을 추모하는 1960년에 건립한 동산제가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성산 배씨가 세거해 오고 있으며 그 외 여러 성씨가 혼재합니다. 그리고 중거리의 문화유적으로는 중거리 장작골에는 경사제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 언덕 위에 북동향하며 1727년에서 1774년까지 생존한 정선인 전선봉 조상 묘소 수호와 묘제 때 제숙을 위해서 1937년 건립한 제실입니다. 그리고 중거리 지수골에는 자양수당이 있습니다. 마을 뒤에 산기슭 아래 남양하여 있으며 중국 송나라의 주희를 추모하여 후손과 유림이 건립한 서당입니다. 처음 1705년 주흥관이 금능군 계령에 건립하였다가 1754년 주흥관의 정손인 주광성이 용안면 마을리로 이건하였습니다. 1851년 후손 주해옥이 중거리로 옮겨 중거하였으며 1898년 향내 사림 죽사 이재걸 학포 이동상이 영동과 함께 중건하였습니다. 건물 배치는 좌측에 서당을 세우고 우측에 영각을 배치하였는데 영각 주위에는 사주문을 세워 출입하고 있으며 주위 방형의 토석 담장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서당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3호로 지정된 고서적과 고문서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열부 정려비각이 되겠습니다. 마을 앞 도로에 있는 정려비각은 김영인 김유건의 딸로 설무성 아내 김씨가 순절한 사연의 표각입니다.
열부 김씨는 남편의 병이 깊어지자 손가락을 끊어 피를 내어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숨지자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어 남편을 따랐습니다. 이에 정렬을 세워 연료의 행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비는 전체 높이는 87cm, 폭은 32cm로 간단한 화강암 비자만 갖추었습니다. 비문은 전면 중앙에 설무성처 금령김씨 열행비라 적고 내면에 걸쳐 비문을 새겼습니다. 비문은 여흥인 민경호가 짓고 월성인 최봉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유인 의성김씨 효열비각이 있습니다. 의성인 김윤현의 딸이 주상령의 아내가 되어 여자의 규범을 다했으나 21살에 남편 상을 당하자 따라서 순절하지 못하고 노부모 복양과 자식 유경에 정성을 다하여 길이 가문을 보존하니 지방과 마을 인근에서도 김씨의 행실을 법도로 삼아 이를 드러내고자 세운 효열비각입니다. 효열비는 마월리 명천마을 도로변에 세워졌으나 2012년 봄 지금의 장소로 옮기고 비각을 세웠습니다. 비는 두 단 위에 112cm의 비신을 세웠으며 위에는 반원형 비각을 올렸습니다. 비 전면에는 주유인 의성김씨 효열비라 새겼으며 자원대부 예조 판서를 지낸 여흥인 민경호가 짓고 경산인 이상근이 썼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에는 동산지가 있습니다. 마을 동쪽 산기슭 아래 남양한 조선 후기 유학자 성산인 배만평을 기리는 1960년에 지은 제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노사연의 돌고 돌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소소한 이야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남 합천군 초계면과 적중면에
운석 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합천에 200m의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파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약 9만 배에 달해 반경 50km는 초토화되고 멀리 200km까지도 열 폭풍이 몰아닥쳤을 것이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1400메가톤에 해당합니다. 운석이 떨어진 그곳에는 직경 7km, 수백 미터 깊이의 그런 모양의 충돌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행정구역상 지금의 합천군 초계면과 적중면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학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운석 충돌구로 확인된 초계 적중 분지는 높이가 200m에서 600m, 산에 둘러싸인 경남 합천군 초계 적중 분지의 모습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지질연구센터 연구팀의 조사로 한반도 최초 운석 충돌구임이 2022년 12월 15일 확인되었습니다. 초계 적중 분지를 위성 지도로 보면 마치 화산 분화구 같이 움푹 파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곳이 운석 충돌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사 분석은 2020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임재수 박사는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 작업을 위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2020년 마침 지질도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합천지역 지질조사 기회가 생겼습니다. 보통 지질조사에서는 20-30m 깊이로 시추 작업을 하는데 초계 적중 분지에서는 운석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자 142m까지 팠다고 합니다. 그렇게 굴착해 얻은 안반을 연구진이 분석했는데 지하 130m 지점에서 운석 충돌로 인해 생기는 원뿔형 암석 구조를 확인한 결과 충격 원뿔암이었다고 합니다. 운석 충돌 때 발생하는 강한 충격파로 인해 기존 암석과 강물 속에는 흔적이 남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인정받는 증거물이 충격 원뿔암입니다. 임 박사와 연구진은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합천의 운석이 약 5만 년 전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2020년 12월 지질학 국제학술지 곤도와나 리서치에 실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운석 충돌구는 200여 곳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으로 좁힐 경우 지난 2010년 발표된 중국의 슈엔 운석 충돌구 이후 합천군 초계 적중 분지가 두 번째입니다. 연구진은 초계 적중 분지에 떨어진 운석의 지름이 약 200m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임 박사는 합천 운석 충돌구 발견은 지질학 분야에서 여러 연구와 분석을 가능케 하는 실험장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계면은 풀초자에다 신에게 남면을 씁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중동부에 있는 면의 동쪽을 제외한 산면이 591m의 대암산과 622m의 무월봉, 655m의 천왕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강의 지류들이 수지상의 하계망을 이루며 이들 유역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면적은 23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019년 조사에서 2,501명이며 거창과 창녕을 잇는 국도가 면의 북부를 가로지릅니다. 행정구역은 초계리, 암왕리, 중리, 대동리, 택리, 관평리, 대평리, 유화리, 원당리, 상대리, 신촌리 등 11개 리가 있습니다. 법정리 기준 57개 반이 있으며 쌀 이외에 밤이 많이 나며 완초를 이용한 완골 공예품이 생산됩니다.
면사무소 소재지는 초계면 초계중앙로 45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중면은 뿔글 적자에다 가운데 중 남면자를 씁니다. 경남 합천군 동부에 있는 면으로 동북부에는 옥두봉, 남부에서는 655m의 천왕산, 662m의 미타산이 솟아있으며 중부와 북부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환강이 면의 북부에 공유합니다. 면적은 23.92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019년 통계로 1,521명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기준으로 상부리, 죽고리, 옥두리, 말박리, 부수리, 양림리, 정토리, 누하리, 황정리 등 9개 리가 있으며 행정리 기준 16개 리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소재지는 적중면 적중로 98번지에 있습니다. 16개 리에 36개 반이 있으며 주요 농산물은 쌀이며 토마토, 딸기, 주키니 등이 시설원의 작물 재배가 활발합니다. 산간지대에서는 약간의 약용 작물도 재배합니다. 유물 유적으로는 죽고리, 삼존석불, 경남 유형문화재 333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필강 및 월화당이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 173호입니다. 두박리 저존재는 문화재 자료 488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과 창녕을 잇는 국도가 면의 북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초계면 전부와 적중면 대부분이 이 분지 안에 있습니다. 동서 7km, 남북 5km의 타원형 분지로서 이곳의 하천들은 전부 산내천에 합류하여 북쪽의 환강으로 흘러나갑니다. 차별 침식을 받은 양구 해안면의 펀치볼 분지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초계 적중 분지는 운석 충돌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지질공원 등재와 운석 테마 세계 엑스포 추진 등 합천 운석 충돌구는 지질학계 성과로만 그치지 않고 관광 자원으로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합천구는 이곳에 지질 테마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며 우선 운석 충돌구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전시와 체험시설 등을 갖춘 거점센터를 만드는 데 총 59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시작해서 2024년 말까지 거점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석 충돌구 내부에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이한 지점은 지오사이드를 개발해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또 2025년에는 150억 원을 들여 운석 충돌구를 중심으로 4개 코스에 51.6km의 탐방로 조성을 추진한다고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운석, 또 별동돌, 별지돌이란 유성체라 부르는 금속 또는 석질 물질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지면에 떨어진 행성간 입자나 덩어리를 말합니다. 운석은 종종 다른 행성이나 위성의 표면과 충돌한 이와 비슷한 물체도 운석이라 부른답니다. 유성체는 적어도 11km 속도로 지구 대기로 들어오며 대기와 상호작용하면서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빛이 나고 증발하며 주위 공기를 가열시킵니다. 이 과정은 유성이라는 빗줄기를 만들며 유성체는 밀도가 높은 하층 대기를 통과하면서 보통 쪼개져 분리됩니다. 1년에 수천 개의 유성체가 지구 대기로 들어오지만 단지 수백 개만이 지면에 도달합니다. 가끔은 수톤씩 되는 또는 그 이상 되는 아주 큰 유성체의 잔해가 지면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운석 구덩이가 만들어집니다. 운석은 크게 분화운석과 미분화운석의 2개 군으로 나뉩니다. 미분화운석은 화석용 융과 연관된 화학적 분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운석입니다. 이들은 가장 많은 운석인 구립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주로 규산염 광석인 관람석과 휘석으로 구성된 수 밀리미터 크기의
소구체인 콘트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구림 운석은 화학적 차이를 근거로 하여 보통 정상, 엔스테타이트, 탄소질 등 세 종류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엔스테타이트 구립 운석은 정상 구립 운석보다 화학적 환원이 더 되었기 때문에 구성하는 거의 모든 철은 금속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질 구립 운석은 정상 구립 운석이나 엔스테타이트 구립 운석보다 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분화 운석은 핵 형성과 마그마 분화 작용을 겪었던 행성체에서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화학적 분화의 한 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지구와 달의 화산암에서 관찰된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운석은 성분에 따라 석질 운석, 철질 운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석질 운석입니다. 석질 운석은 주 성분이 광물인데 적은 양의 니켈과 황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질, 석질, 석철질 등의 범주로 나뉘어집니다. 철질 운석은 주로 니켈과 철금속과 황화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산형 광물이 약간 섞여 있습니다. 철질 운석의 비중은 7, 8%고 어떤 것은 75% 이상이 니켈이고 철도 조금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석질 운석은 규산염은 풍부하지만 금속과 황화물은 적습니다. 석질 운석의 주요 하위 분류는 무구립 운석으로도 콘트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석철질 운석은 다량의 니켈과 철, 금속과 분화된 규산염, 암석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석은 그들의 화학적 특성, 조직, 내부 구조가 태양계의 초기 역사에 대한 실마리를 주기 때문에 상당한 과학적 관심의 대상입니다. 거의 모든 운석은 지구의 탄생과 비슷한 시기인 약 45억 년 전에 부스러기 물질이 결합된 소행성 간의 충돌에 의해 생긴 유성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야의 탄소질 구립 운석 같은 몇몇 운석들은 많은 연구자들이 태양계를 형성한 가스와 티끌의 가장 초기의 잔해로 여기는 혜성의 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구에는 매년 2,000개쯤의 운석이 떨어지는데 가끔은 수많은 운석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운석우도 있습니다. 1803년 프랑스 레이글 지방의 운석우에서는 총 3,000여 개의 운석이 쏟아졌으며 1912년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는 14,000개의 운석우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운석우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대한 물체가 대기권으로 들어와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잘게 부스러지기 때문입니다. 그 운석의 크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작은 것은 모래알 정도의 크기이지만 큰 것은 무게가 수만 킬로그램에 이릅니다. 큰 운석은 지상에 떨어져 운석공을 만드는데 웬만한 크기의 운석공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없어지나 큰 운석 구덩이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운석이 하늘에서 죄인을 벌할 때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석을 기분 나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는 운석이 태양계의 기온을 탐색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됩니다. 운석 중에는 45억 년 이상 된 것도 있어서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지름 10km 소행성 충돌은 5천만 년에 한 번 일어난답니다. 2014년 3월 한반도의 남녘 진주에 여러 개의 운석이 떨어져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진주에 떨어진 총 35kg 운석은 2012년 2월 러시아의 우랄산맥 부근에 떨어진 첼라빈스크 운석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랍니다. 수천 채의 건물들이 부서지고 1,500명의 부상자를 낸 첼라빈스크 운석은 지름이 20m, 무게가 1만 톤에 달한 것으로 이 운석은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초속 32.5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초속 1km 총알 속도의 33배가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금값의 40배라는 운석을 손에 넣은 한국인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첼라빈스크 운석이 떨어진 1주년인 2013년 2월 15일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운석이 박힌 금메달을 주기로 했는데 그날 진행된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 빅토르 안현수가 이 우승을 해서 운석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주 운석은 71년 만에 한반도에 떨어진 것으로 4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무게는 모두 합쳐서 35kg이고요. 금값의 10배만 쳐서 받는다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진주 지역에는 국내는 물론 외국의 운석 사냥꾼들까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9살까지 살았던 이 풍요로운 들판의 기원이 운석 충돌구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 조상이 어떻게 이곳에 터전을 잡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안이 있어 명당에 터전을 잡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산에서 내려보는 들판의 풍경은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저의 큰 집 사랑채 옆 화단 안에 2개의 큰 바위와 마당에는 작은 바위 1개 등 3개의 바위가 있는데 운석이 아닌지 전문가들이 조사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고향 합천군 적중면이 5만 년 전 운석이 떨어져 만들어진 분지에 생긴 마을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살았으며 지금도 어머님이 계셔서 가끔 찾아가는 내 고향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져봅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아일랜드의 민요 댄디 보이를 들으시겠습니다. 목동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이 노래는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노모의 슬프고도 애절한 심정을 담은 아일랜드 민요입니다. 여름이 오면 올까, 겨울이 오면 올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노모의 먹먹한 노래로 아들이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겠다는 정말 모성이 절절하여 눈물나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목동아가 되겠습니다. 아목동들의 피리 소리 들으 산골장마다 울려 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는 여름철에 가고 산골장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아목동아 아목동아 내 사랑아. 아목동들의 피리 소리 들으 산골장마다 울려 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가고 산골장